저희 신의 한 수는 의혹들이 제기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빠짐없이 여러분들께 쭉 소개를 해왔지 않았겠습니까? 어느 지역에 청년 참관인이 참가를 해가지고 이제 투표하는 과정을 지켜봤더니 이게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벌어졌다. 그것을 보면서 야, 이게 그 말로만 듣던 부정선거인가? 대한민국 선거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갔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는 점 아니겠습니까? 이게 실제로 그 당사자가 찍었던 사진들이에요. 서울 양천구에 선거 개표 참관인으로 참여했던 한 청년 참관인이 모 커뮤니티에 폭로했던 개표 과정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DC에 올라갔던 이제 글들인 건데요. 이제 처음에 하나하나 소개를 해요.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이 개표가 되는지. 먼저 용지를 분류합니다. 왜? 투표함 뚜껑 열면은 그 안에 짧은 것도 있고 긴 것도 있고 섞여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 쏟아내면은 긴 용지와 짧은 용지를 분류해가지고 긴 거는 수개표로 해야 되잖아요. 수개표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녹색 소쿠리에 따로 빼놓는답니다. 그러니까 긴 거 따로 빼놓고 짧은 것들끼리 모아가지고 이거를 이제 분류기로 가져가죠. 분류기 가져가서 슉슉슉슉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TV에서 보시던 거 그걸로 이제 분류 작업을 합니다. 이 분류기 작업을 거치고 나면은 이 개수기 작업이 있습니다. 여기서요 100장 묶음으로 이제 검사가 되는 거예요. 100장 묶음은. 네. 그리고 개수기 생긴 게 약간 그 은행 가면은 그 돈 그렇죠. 쓰는 거 있죠. 그거랑 약간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 개수기에서는 도장이 잘 찍혔는지 혹은 이 사람이 여러 곳을 찍었는지 혹은 표가 잘못 들어갔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고 여기서 이상이 없으면은 이제 집계를 제출해서 기록하는 과정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근데 뭐 민경우 의원께서 오늘 또 대담 과정에 말씀하셨지만은 설령 여기서 해가지고 또 검수한다 해도 뭐 수개표 택도 없습니다. 그냥 뭐 종이가 이렇게 있으면 스르륵 이렇게 하는 거예요. 스르륵 해서 문제 없네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정성스럽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뒤에 쌓여있는 게 많기 때문에 이걸 그냥 쓱 해서 그냥 대충 맞나보다 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거든요. 즉 지금 말씀드린 이 분류기와 개수기의 작업을 우리가 신뢰할 수가 없다. 오늘 다 이야기 나왔지만은 우리가 기계니까 믿어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기계이기 때문에 더 위험한 거죠. 기계이기 때문에 그렇죠. 뭔가 손질을 했을 수 있고 그거를 사람의 눈으로 알아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홀라당 넘어가가지고 그것이 진실이냐 넘어갈 수 있다. 이것이 지금 저희가 가지는 의혹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폭로자가 발견했죠. 이 당시에 창관뉴스 영상을 찍었는데 마치 그게 딱 캐치된 게 있어요. 지금 이게 이제 분류기에서 분류하는 모습입니다. 1번 쪽으로 이제 분류가 되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계속 나오는 게 반복되는 건데 그런데 중간에 있네. 무효가 지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난 못 봤어요. 못 봤을 거예요. 영상 제목이 보십시오. 1초 끝날 때쯤 무효표 민주당으로 들어간다 라고 했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 영상의 1초 말미에 이게 딱 지나가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를 캡처를 떠났습니다. 확대를 해드릴 텐데요. 지금 1번 이용선 후보로 더불어민주당 분류가 됐죠. 그리고 지금 이 투표지에 보면은 오른쪽 하단에 뭔가 네모 표시가 있어요. 이게 QR코드입니다. 바로 이게 사전투표를 분류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디 찍혀있어요 지금? 아무것도 안 찍혀있네. 아무것도 안 찍혀있어요. 첫 번째 칸에도 비어있고 두 번째 칸도 비어있고 세 번째, 네 번째 다 비어있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일본으로 갔다는 거 아닙니까? 야. 망설임도 없어요. 이게 보면요. 이렇게 지금 보면은 원래 이렇게 일본 가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본.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없어. 딱 발견이죠. 충격적이네. 제가 겨우 어렵게 캐치했습니다. 어우. 이게 지금 무효표가 너무나도 아무렇지도 않게 일본으로 갔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지금 홈표거든요, 지금 가령. 왜냐면은 끼어 들어간 거잖아요. 들어가면 안 될 표가 지금 끼어 들어가서 숫자가 더해진 거 아닙니까? 이걸 소위 말해서 홈표라고 하는 건데 저희가 이런 의혹들 제기할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 야, 21세기에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냐? 뭐 이런 말들 했거든요. 여기서 제가 의문인 게 투표제 저 번호 중에 하나는 찍혀 있어야 되잖아요. 한번 확대해 보시겠어요? 다시 한번 확대해 드리겠습니다. 확대해 보면 지금 저 후보자 4명인데 4명 중에 1명은 찍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투표하러 갔다 아무것도 안 찍고 그냥 투표함에 둔다? 저 사전투표인데 더군다나. 네, 사전투표인데 사전투표는 꼭 해야 될 사람들이 보통. 그렇죠. 가서 나 투표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찍고 저기다 집어넣었다? 이해가 안 그런 되죠? 이해가 안 가는 거 아니에요? 당일도 아니고 진짜 그러네요. 사전투표는 진짜 자발적으로 가겠다고 나가는 게 해서 거잖아요. 사전투표잖아요. 그러네? 그러고 본투표 생각하니까. 못하는 사람들이 보통 사전투표 때 가죠. 꼭 투표하고 싶은 네. 사람. 뭐 이런 겁니다, 지금. 아무것도 안 찍었다는 거예요. 사전투표를 갔는데 그 어느 것도 찍지 않았다?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 그리고 자. 또 하나 있습니다. 예. 뭐냐면요. 이런 말씀 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 여기 지금 빈칸에는 없지만은 이름란 있잖아요? 뭐 거기다 누가 찍었나 보지. 그거 하면은 뭐 인정되는 경우가 있나 봐요. 근데 뭐 이름에다 찍었다, 뭐 번호에다 찍었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백지였는데 백지가 그냥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일본으로 갔다 앉아. 너무나도 이게 지금 수상한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분류기 들어간 모습 보세요.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요. 뭔가 삐빅 뭐 망설인 것도 없어요.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백지가 당연하다는 듯이 일본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물이 바로 이거를 마침 이 청년 참관인이 동영상을 찍다가 딱 바로 잡은 거예요. 이거 만약에 이분이 못 봤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아, 문제 없지? 아, 요거 1번 몇 표 나왔다, 2번 몇 표 나왔다, 7번 몇 표 나왔다, 이러고 넘어갔을 뻔한 상황이었던 건데, 이거를 딱 바로 잡은 거죠. 그래서 이 당사자가, 이 참관인이 이의를 제기했어요. 내가 이의 제기 안 했겠냐? 물어보니까 뭐 핑계를 댄대요. 당신 그 이의 제기 하나 때문에 기계를 멈출 수 없다. 뭐 램프 조각량이 분류기에 영향을 미쳐서 그런 것 같다. 일물질이 들어가서 그런 것 같다. 라면서 핑계를 대는데, 아니, 참관인이 지적을 했으면은 그 부여 거기 상황처럼 껐다 켜보던가 뭔가 잘못 프로그램 됐나?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 그게 조각량에 문제가 있나? 이물질이 들어갔나? 아니, 그렇다고 이거 지금 무효표 하나 나왔다고 기계에 안 돌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라고 오히려 쏘아붙이듯이 태도를 보였다는 거예요. 이 선관위 관계자들이.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이렇게 버실이 벌어졌는데 이걸 가지고 아, 이물질 들어갔나 보다. 아, 그 어차피 개수기 들어가면 다 돼요. 나중에 거기서 확인해 보시죠. 이런 식으로 넘어갔다는 게 너무나도 웃긴 거고요. 그래서 이분이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사실 굉장히 정신없는 상황이었을 텐데 너무나도 이게 찝찝하니까 무효표가 일본으로 갔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기 때문에 계속 이걸 따져봤다고 합니다. 그 무효표가 있는 묶음을 계속 쳐다보고 하다가 나중에 개수기, 검표기로 갈 때 그걸 이제 검토 요청했다는 거예요. 여기 무효표 있다. 검토를 한번 제대로 해달라 해서 검토를 했어요. 그런데 역시나 목격했던 무효표가 나왔죠. 그러면은 이 무효표 1번일 뻔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한 장이면 몰라요. 까보니까 6장이 나왔다는 거예요. 와. 확대해 100장 중에 주세요. 6장이요? 자, 이게 바로 지금 무효표인 거 확실하죠, 명백하게. 명백한 백지예요. 근데 그 백지가 6장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100명 중에 6명이 투표도 안 하고 그냥 버렸다는 거. 거의 그냥 던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표는 다 민주당으로 가. 민주당으로. 그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은 그냥 아무것도 안 찍고 놓으면 다 민주당으로 가네. 그렇게 와, 보는 거네요. 진짜. 디폴트 값. 아니, 기술용어 아무것도 디폴트 값. 진짜 아무것도 안 하면은 무효표는 민주당 걸로 계산이 민주당으로 된다는 간다. 거 아니에요, 네. 그냥. 아니 뭐 이런 거네요. 그 주주총회 같은 데 가면은 총회장에서 반대하신 분들 손 드세요. 손 안 드시면 찬성한 줄로 알겠습니다. 뭐 이런 거 그렇지.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거. 프로그램 짤 때 이제 알지만 뭐 엔도난 예. 이 경우에는 1, 그렇죠. 이 경우엔 2, 예. 1, 2 경우 중간에 있는 경우 디폴트 값을 줘서 1 예.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1번 찍으면 1번 가고 2번 찍으면 2번 가는데 100지면 아무것도 1번 가는 1번 걸로. 가는 거로. 그런 상황이죠. 근데 아까 그리고 보니까- 아무것도 안 찍고 어떻게 6개가 나 던지냐고. 근데 아까 보니까 자기네들이 설명한다고 했던 게 무슨 램프의 빛의 문제다. 두 번째는 이물질 얘기를 했는데 이물질이 들어가 있을 수 있다 얘기했다면 당연히 중단시켰어야죠. 그러니까요. 그렇죠. 근데 아니. 이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물질 거 들어가 있잖아요. 있으면 무조건 다 1번으로 가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요.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센서에 문제가 있다. 이물질에 문제 있는 것 같다. 그러면은 이거는 쓰면 안 되는 기기인 거잖아요. 물론 그 사람이 정확한 워딩이 아니기 때문에 이 6장이 100% 민주당으로 갔었다라고 할지는 모르겠는데 아닐 수도 있는 거죠. 다만 우리가 눈으로 목격했지 않습니까? 방금 이 사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기계를 돌렸더니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백지가 1로 가버렸다는 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무것도 안 찍혀있으면 1번인 걸로 뭐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이 설정을 했나? 라는 생각이 들 만큼의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자, 아무것도 없는 백지가 1번으로 가는 걸 봤는데 100장 중에 6장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면은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국민들이 봤을 때 이거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거 다 민주당 갔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6%면 사실상 당락이 결정되는 결정된 수치 거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 사전 투표와 관련되어 갖고 저런 무효표들이 1번으로
가게 설정이 되었다고 우리가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고, 저것으로 인해서 당락이 바뀐 지역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전국에 253개 지역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253개 구에서 6%씩만 계산을 해보세요. 모든 지역구에서. 아, 그래서 QR 코드 하는구나 싶었던 게 사전투표용지에는 QR코드가 붙어 있고 다른 표와 다른 점은 저기에 QR코드가 찍혀 있다는 점 아니겠습니까? 아무 거에도 써 있지 않은데 QR코드가 있다. 그래서 QR코드와 뭔가 연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의혹이 프로그래밍을 했지 그렇게 해서 않았을까라는 제기되는 거네요. 그런 의혹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참관인이었던 폭로자가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거 결국 분류기에서 검출됐어야 된 건데, 분류기에서 무효라고 검출이 됐어야 된 건데 검사기에서 걸렸지 않느냐. 이것도 만약에 참관인이 바로 보지 않아가지고 그냥 모르고 넘어갔으면 이거 그냥 민주당표로 가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겠냐. 분류기에서 조작을 하려다가 딱 걸린 거 잡아서 무효표 6장 먹으려다가 했던 거 내가 잡았던 거 아니겠느냐 라고 이분이 말하는 거예요. 민주당이 6표를 공짜로 거저 먹을 뻔한 상황이었는데 내가 그거를 무효표가 1번 가는 걸 받고 그거를 내가 끝까지 추적해서 계속이 돌려봤기 때문에 내가 잡아낸 거다. 이거 만약에 몰랐으면 어쩔 뻔했냐 라는 상황인 겁니다. 그동안 민경우 의원께서 홈표 의혹 제기할 때 비유하셨던 게 100장 중에 1장 정도였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백지를 그냥 민주당으로 가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또 한 장이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여러 장의 백지가 등장했고, 근데 공교롭게도 그 백지가 민주당으로 들어가는 걸 우리가 목격했기 때문에 이거 부정선거 뭔가 시도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표 의혹을. 얹기. 네, 표 얹기 의혹 이런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선관위 뭐라 말했습니까? 우리 투표 과정 깨끗해요. 분류기 문제 없어요. 개수기 문제 없어요. 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거를 고지고대로 인용한 사람들은 21세기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냐, 지금이 무슨 독재 시대냐 이런 말 하면서 기계를 믿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됩니까? 기계기 때문에 더 무섭다. 차라리 사람 손이었으면 몰랐는데 맞아. 기계기 때문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백지를 1번으로 보내는,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못 알아보면은 그냥 속아 넘어가는 이런 것들이 충격적인 거고요. 여기에 더 하나 있습니다. 예. 표 얹기 의혹까지도 이 사람이 주장했었던 건데요.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게 본인이 찍은 거예요, 이것도. 개표 중에 어떤 새로운 박스에서 황희 민주당 후보 투표지를 묶음으로 따로 가져와서 합치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박스에서 이걸 꺼냈대요. 꺼냈는데 이게 이제 유효 투표 집계 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묶어져 있는 걸 이제 딱 얹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댓글 단 분들의 말씀 보면 너무나도 빳빳해 보인다. 그러네. 이런 말들을 아까도 하거든요. 얘기했잖아요, 제가. 네. 그걸 두꺼운 그 사진 용지 마냥 뭔가 약간 살짝 휘어있는 듯한 그런 빳빳한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거는 네티즌들의 의견이긴 하지만은 이거를 본 게시글의 네티즌 분들의 반응을 보면은 이거 투표를 했던 종이치고 너무 빳빳한 거 아니냐? 접혀져 있던 종이치고 너무 빳빳한 거 아니냐? 이거 혹시 만들어 온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물론 그건 네티즌들의 의견이긴 하지만은 정말 그렇게 보이긴 해요. 근데 지금 이분이 지적했던 부분은 또 다른 게 아니라 이게 갑툭튀, 소위 말해서 요즘 말로 갑툭튀 아닙니까? 아니 갑자기 무슨 박스에 어떤 상자에서 이런 묶음들을 가져오면서 이거 황희표야, 이거 민주당 황희 후보 거야 하면서 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의 주장이에요. 폭로자, 참관인으로 참가했던 이분의 주장에 따르면은 개표는 바구니, 거기 가면 막 바구니 많거든요. 소쿠리 같은데. 거기 막 표를 막 쫙쫙쫙 모으지 않습니까? 바구니에 담아온 것만 따로 정리하는데 갑자기 다른 데서 투표지 뭉치를 가지고 와서 그거를 여기에다 합쳤다? 아니, 관외 투표라도 투표용지는 따로따로 정리를 하는데 딴 곳에서 가져온 것 자체가 이상하지 않냐? 근데 이거를 막 이제 참관인에서 찍으려 하니까 그것도 막았다는 거예요. 참관인들은 그거 찍고 뭐하고 하면서 이의 제기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 찍은 것도 제지를 당했다더라. 역시 K선거답습니다. 대한민국 선거답다. 이런 식으로 이분이 이제 비판을 하는 건데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무효표 정도도 아니죠. 아무것도 안 찍은 백지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분류기에서 일본으로 간 홈표 의혹이 지금 제기된 상황. 그리고 어디서 갑자기 이거 표를 들고 와가지고 뭐 여기서 안에서 찍게 한 건지 아니면 만들어 온 건지 알 길은 근데 이 없습니다만 사람 주장이라고 얘기합시다. 물론요. 일단은, 예, 이 커뮤니티에 올린 이 참관인으로 참가했던 폭로자분의 주장, 그분 주장에 따르면은 어디서 상자에서 이거를 꺼내오더니 이걸 얹었다. 근데 개표는 바구니에서 담아온 것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딴 데서 뭉치를 들고 와서 이거 합쳤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 관내 투표조차도
용지들은 따로따로 정리해서 하는데 딴 곳에서 가져온 게 이상하다. 그리고 내가 이걸 찍으려니까 제지당했다. 이게 바로 그 네티즌 분의 주장이었던 것입니다. 저희 신의 한 수의 견해가 아니라 그분이 DC 인사이드 곳에서 올린 거예요. 그거를 제가 그대로 지금 따서 올린 거 아닙니까? 편집 1도 없이.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의혹이 거듭 제기되는 혼표, 표현기 여러 가지, 그리고 분류기의 조작 가능성 의혹까지 쭉 나오는 그런 과정이었고요. 지금 물론 이분께서 주장하신 것 중에 그분이 오해하셨던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분께서 원래는 이런 과정이 맞는 건데 참관인으로서 너무 적극적으로 하시다 보니까 그냥 순간적으로 오해를 하셨던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저희가 보도한 내용도 딱 봤을 때 저희도 그렇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렇고 수상하다는 부분이 분명히 있긴 있잖아요. 이거 분명히 해명해야 되거든요. 성관위에서 저희가 이거 보도한 거에 대해서 왜 근거 없는 거를 왜 보도했느냐라고 시비를 걸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성관위가 여기저기서 지금 터지는 게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부여권은 어떻게 해명할 거고 이거는 어떻게 해명할 겁니까? 그러니까요. 보도하는 것 자체에다가 항의를 할 것이 아니라 이거는 이래서 저랬던 거다. 요거는 요래서 저랬던 거다. 우리가 오해 살 짓을 했다. 라고 해서 지금은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히는 것이 성관위의 태도가 아닐까 라는 것이 바로 이분의 생각이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금지 옥역 10포, 그 다음에 순 30포 포함해서 한정 판매 18만 원에 드리고 있는데요. 요게 러시아산 아바이스크 녹용입니다. 아바이스크 녹용 박한석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저희가 소개시켜드리고 있는 평강 한방연구소의 구존녹용 전 제품은 의약품이 아닌 시청자 여러분들의 건강을 보조해드릴 수 있는 건강보조식품이라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의 달 5월입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어버이날이 다가오게 됩니다. 아버님과 어머님, 장모님, 장인어른께 이 구존녹용만한 선물이 없다고 저는 감히 확신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구존녹용에 들어가고 있는 모든 한약재는 국내산 최고급 한약재를 사용을 하고 있으며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이 녹용 역시도 바로 녹용 중에 으뜸 가는 녹용이라고 불리우는 러시아 알타이 공화국 아바이스크산 농장의 녹용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번 달에 저희는 구존녹용 오리지널 제품을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이번에 소개시켜드리고 있는 구존녹용 순 제품은 녹용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께서 잘 드실 수 있게끔 녹용의 함량이 잘 조절이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즉 녹용의 입문자들도 아무 거리낌 없이 아무 불편함 없이 드실 수 있는 제품이 이 구존녹용 순제품입니다. 그리고 이 구존녹용 순제품을 드시고 보다 강인한 숫사슴의 양기를 느끼고 싶으신 분들은 구존녹용 오리지널을 드시면 되는 것인데요. 사실 시중에서 저희가 녹용을 한 첩 지어 먹으려면 그것도 최고급 러시아산 녹용을 지어 먹으려면 50만원에서 70만원 이상의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평강 한방연구소는 매우 위생적인 환경에서 대량으로 생산을 하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에게 녹용을 아주 경제적인 가격에 소개를 시켜드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식약처 허가도 받았고 삼성화재 배상물 책임보험에도 가입이 되어 있을 정도로 매우 위생적이고 안전한 환경하에서 제조된다는 점을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02-389-7777로 전화하셔서 구존녹용 순 제품을 지금 당장 주문하시면 구존녹용 순 30포 외에 16만원 상당의 금지옥엽 10포를 추가로 보내드립니다. 구존녹용 순은 아버님과 어머님께 드리고 그리고 구존녹용 금지옥엽은 자녀분들에게 한번 드려보십시오. 사실 성장기 때 이 녹용과 같은 건강식품을 먹으면 커나가는 데 있어서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들이 많으니까요. 이번 기회에 아버님과 자녀분들에게 구존녹용을 한번 맛보여 주신 것은 어떨지 권유드리고 싶습니다.